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시경 김대중 대표님의 방송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캐스터 이로운입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참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는 좀 가나 싶었더니 3거래일 연속 또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 국채 금리가 1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기도 했고요. 또 미 달러화가 또 강세로 또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인들이 그래도 어제 장중에 좀 매수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방향으로 다시 끌고 가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나 주식하면서 요즘같이 힘들었던 때가 없던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럴 때 나 정말 주식 놓고 싶을 때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 일어설 힘을 저희가 북돋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김대중 대표님 모시고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으니까 저희 대표님 방송 보시면서 또 주식에 대한 정보라든지 히든 종목까지 같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가 딱 50분 동안만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를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끝나면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요거 들어오는 거 방법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잖아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여셔서 바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여러분 영어 링크가 아마 뜰 겁니다. 그거 클릭해 주시면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참여 코드는 1234로 입력을 해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입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 김대중 대표, 팍스경제TV 김대중 대표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로도 여러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989 이렇게 적어주시고 본문에는 김대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기만 하셔도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투시경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중 대표님 지난주에 첫 방송 후에 진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오신 분들에게 또 톡방에서 브리핑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믿음직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주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물론입니다. 앞서 앵커가 모두 발언에서 요즘같이 힘든 장 처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97년 3월에 여의도에 첫 발을 디디면서 대략 한 25년 정도 시장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야말로 요즘같이 힘든 장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IMF도 있었고요.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중간 단계에서의 하락장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장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에 지수가 하락하고 종목별로의 침체 국면이 진행되는 과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 주말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께 하나의 희망적인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지수가 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긍정의 뉴스보다는 시장의 패션 경향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주요한 내용에서의 흐름은 기업 경기도 아니었고요. 또 실적도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매파적,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자라는 형태의 분위기가 이제 금리 인상은 좀 속도를 봐가면서 추진하겠다는 이 반대적 의견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분위기입니다. 실적이 아니고요. 뉴스가 아니고요. 테마가 아니고 기업의 어떤 성장이나 M&A가 아닙니다.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바뀐 상황 하에서의 주식 시점은 이 변곡점의 시그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 주간 시장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주 시장 전망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종목군에 대해서 밀도 있게,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살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말 시간 편안하게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시장은 어떻게 다음 주 흘러갈 것이고 또 어떤 종목을 지금 장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수적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주 초에 2180포인트 수준에서 출발했고요. 월, 화 강한 상승세의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수목금에서는 좀 조정을 받는 형태로서의 시장 진행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수로 놓고 본다면 연초 지수 대비 금요일 주가 지수 상황 하에서 대략 한 20포인트에 30포인트 올라서 끝났죠. 하지만 질적인 측면, 내용적 측면에서 본다면 주도주 없었고요. 시장을 끌고 가는 이슈나 테마도 없었습니다. 흔들흔들 순환매 돌아가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로서 재미가 없는 장이었습니다. 특히 하락 종목이 월등하게 많은 장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변화의 변곡점의 시그널과 환경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주간의 시장을 평가하고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빨강과 파랑에 대한 긍정의 메시지와 부정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회색의 메시지는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호재로서의 시장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악재로서의 시장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우리 기업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호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시장을 압박한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색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외국인 순매수. 최근 13일 연속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의 평가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바라보고 매수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의미의 외국인 순매수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시장의 긍정 요소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요인에서의 악재가 있었죠. 매일매일 나오는 연준의 매파적 발언. 금리 인상해야 된다. 물가 너무 높다.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시장에서 회자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분위기 경향 스탠스가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금리와 관련된 지금의 시장은 물가로 촉발된 위기가 금리로 불붙었고요. 환율로 확장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금리를 조금씩 완화시키겠다. 속도론에 대한 분위기. 그래서 매파적 발언 이 부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넘어갈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기업 실적에 대한 내용이 악재도 호재도 아닌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주가는 어떻게 반영을 할까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이게 적정 가격인지 아니면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입니다. 이게 주가입니다. 그럼 미래 가치가 어느 시점이냐? 대략 6개월 후에 기업 가치 평가를 한 기업의 형태가 지금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업 상태의 현상이 아니고요. 6개월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기업의 가치가 지금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부분은 만약 기업의 실적이 전 분기 대비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지금의 가격이 충분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저평가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 기업 상황과 경기 상황을 판단해 볼 때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부분을 약화시키면서 전체 시장 경제도 좋아지는 측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 경기도 6개월 뒤에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주가도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해석의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미국의 주가와 그리고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에 대한 현 상태에서의 시장에서 반응하는 상황을 판단해 보시라는 의도에서 제가 이 뒤에 그림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은행주들 발표했고요.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 등등 몇몇의 기업들이 이번 주에 기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 상황하고 비교해볼 때 어떻습니까? 별 시장에 영향도 없었습니다. 보합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등락이었죠. 부분적으로 악재 요소 내용도 있었고요. 긍정의 요소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기업의 실적 좋던 나쁘던 지금 주가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의 실적 발표가 나오더라도 주가는 안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때 빠질 자리인데 주가가 계속 버틴다 하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올라갈 자리인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긴다?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장, 고점 구간에서 흔들림일까요? 저점 구간에서 흔들림일까요? 분위기 안 좋습니다. 금리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 기업 실적에 대해서 저조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빠져야 되겠죠. 버틴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기업 실적에 대한 전반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최근 내 기업 실적 발표를 하는 내용을 집합해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1분기 미국 기업의 80% 가까운 기업들이 전 분기 대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는 약 75%, 그리고 이번 3분기죠. 이번 3분기에도 약 70%의 기업들이 10개 기업 중에 7개 기업은 장사를 잘했다는 겁니다. 물론 1분기 대비해서는 좀 줄었지만 여전히 10개 중에 7개 기업은 계속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하고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서 주변에서는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업들은 장사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물가가 올라가면 생산품 가치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생산품은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판매하는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성장한다는 얘기로서의 해석이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기업 실적은 주가의 악영향보다는 긍정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다. 다음 주 중요 기업이죠. 애플, MS 같은 미국의 핵심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 상황이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이 부분으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금리와 시장 금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뉴스에서 나오는 금리는 기준금리라고 해서 3% 얘기를 하는데 왜 또 다른 그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들을 보면 미국 금리가 4.2%, 4.25%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왜 금리가 서로 다를까라는 얘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리를 얘기할 때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있고요.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장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적금 또는 대출을 할 때 정부에서 발표한 3%의 기준금리로 대출이나 예적금을 해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운용이 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역전 현상이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기준금리 위에서 이 스프레드가 한 1% 정도 차이를 두고 운용이 됩니다. 기준금리는 매월 시시각각 매일 변화하는 금리가 아니고요. 정해진 픽스된 금리입니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매일의 상황에서 금리가 움직입니다. 금리를 미국 시장의 내용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변곡점 포인트가 어디였을까요? 어느 시점에서 금리와 주가가 크로스가 되면서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이 그림을 보시면서 판단하시게 되는 겁니까? 차트는 나스닥입니다. 여러분 나스닥 차트의 그 차트이고요. 이 검은색 선은 미국의 금리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크로스 되어진 시점은 대략 한
뭐 여기 정도가 되겠죠. 여기 정도가 그 미국 그 금리와 그리고 미국 시장의 크로스가 되는 지점입니다. 대략 금리 수준을 보게 되면 요 저점이 2.5%입니다. 그러면 쭉 넘겨서 여기도 한 대략 2.5% 수준에서 크로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주가와 금리가 겹치는 자리입니다. 2.5%가 왜 중요할까요? 제가 저희 노란톡방을 통해서 미국 금리가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가 아닌 2.5%를 돌파할 때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흐르는 물은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물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돈은 낮은 곳에서 위로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게 돈의 생리입니다. 미국은 전반의 투자 분위기가 간접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특정 집단에 맡겨 운용사 같은 데 맡겨서 간접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 비중이 6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투자이죠. 내가 HTS를 직접 투자해야 속이 시원해. 누구한테 못 맡겨. 이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간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보호적인 투자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당 지수 펀드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절대 다수의 금액을. 2.5%라는 것은 미국의 전반의 투자 자금이 투입된 S&P 500 지수 배당 펀드입니다. 여러분 S&P 500 지수를 많이 들어보셨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뭐 다우 지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P 500 지수는 어떠한 종목들이 편입이 돼 있느냐? 500개 종목이고요. 한 400개 종목은 돈 버는 회사들입니다. 산업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성장주, 기술주가 아니고요. 매년 꼬박 돈을 버는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철강주 같은 경우가 되겠죠. 시장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회사에 돈은 법니다. 주가는 안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산업주들이 한 400개 차지하고요. 그리고 50개 종목은 은행주입니다. 은행주도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뭐 주가는 왔다 갔다 하지만 매년 돈을 버는 기업이죠. 그리고 나머지 50개는 운송주입니다. 항공, 자동차 관련주들. 이 회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주가는 시장에 연동해서 오르고 내림이 하겠지만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안정적인 배당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S&P 5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우량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가는 시장 연동해서 움직이겠지만 배당은 매년 꾸준하게 받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큰 자금들은 S&P 500 지수의 배당 펀드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배당 펀드 배당률이 2.5%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죠. 돈은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렇다면 S&P 500 지수 2.5%의 수익률을 금리가 초과하는 상태에서의 상황이 돈의 이동이 기존의 주식시장 S&P 500 지수에서 이제 은행으로 옮겨가자. 수익률을 찾아서 이 돈의 이동이 나타나는 시점이 올 초 상황에서 이 크로스되는 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이동에 의해서 시장은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이러한 돈의 이동 경로가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생리와 이동 경로를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서 큰 그림을 보고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실제 시장 금리는 4.2%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 하나의 궁금점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 금리가 뭐 10%, 20%, 30%까지 올라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4.2% 수준에서 어느 순간에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겠죠. 이 하락의 전환점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때가 주식을 살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꾸어서 해석을 해보면 금리는 시장의 전반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요인입니다. 변수입니다. 최근에 상수가 되었지만 환율은 변곡점을 잡아내는 변수입니다. 상수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바닥점을 찾을 때는 큰 틀에서 분위기는 금리에서 시장이 계속 빠졌고요. 어느 시점까지 빠진 이후에 다시 저점 찍고 올라가겠죠. 주식시장은. 이 저점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로서의
정확한 바닥을 찾아내는 것은 환율로 잡아내는 겁니다. 분위기는 금리로 파악하고요. 반등의 전환점에 변곡점에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은 환율이 변화하는 시점에서의 흐름입니다. 어렵죠? 한 번의 말씀은 얘기로는 여러분들 이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주식시장에서 해당 업무를 10년, 15년씩 하면서 저도 조금씩 이해를 했던 겁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이러한 내용들 10번, 20번, 100번 반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립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청취하시고 듣다 보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주식 투자 그냥 운에 맡겨서 재료 보고 뉴스 보고 시황 보고 테마 종목으로만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전체 시장의 판을 크게 읽어보시고 아 내가 이때 주식을 사야 되겠구나. 이때는 이런 종목으로 운용을 해야 되겠구나. 요 흐름을 아셔야지만이 5년, 10년, 20년 주식 투자하시면서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흔히 하는 펀드 매니저, 운용용들 기본 소양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그들이 아는 만큼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은 그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정보력까지 장착을 하고 시장에서 실전 매매로 싸우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움직이는 종목만 매매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장의 판도 읽을 줄 아셔야 될 겁니다. 돈의 생리. 제가 금리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환율은 변곡점을 잡아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물가가 올랐습니다. 물가가 금리를 건드렸죠. 건드린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줘서 전 세계 글로벌리 우리나라 원달러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를 압박했습니다. 이게 선순환에서 다시 돌아가는 리사이클링 됩니다. 환율이 변곡점을 만들어내면 금리가 인하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물가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느 시점에서 물가가 이제 안정세 단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호전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이 뉴스를 내가 딱 받아본 순간에 주가는 이미 여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그때 주식을 산다는 것은 거의 고점에 잡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하죠. 그러면 그 소문의 진원지의 시작점을 환율로서의 저점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 예사롭지 않은 현상에서의 모습입니다. 13일 연속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이. 왜 살까요? 왜? 주가 바닥이라고 해서 외국인은 철저하게 데이터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감으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8월에도 외국인들은 28일 순매수 보였습니다. 이때 주가 올라갔죠. 왜 이때 샀을까요? 그리고 왜 이때는 팔았을까요? 환율에 있습니다. 외국인은 정확하게 환율과 관련된 상황으로 시장에 투자하게 됩니다. 지난 7월 외국인이 28일 5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면서 주가 올라갔고요. 최근 13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변화의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캐치했다라는 겁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환율의 저 앞에를 보면 이게 전 고점입니다. 여기가 쭉 가서 몇 년 전의 고점을 보면 여기가 그 가격의 고점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 상황에서 꺾인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환율은 변곡점을 잡아낸다라고 했죠. 외국인은 주식을 먼저 사기보다는 환율의 변곡점을 예상을 해서 주식을 샀던 겁니다. 지난 7월에. 그런데 환율 시장이 오버슈팅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손절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환율 상황에서의 상황이 변곡점이구나. 특히 우호적인 것은 오늘 새벽에 끝난 역외 시장, NDF 시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원달러 상품의 가격이 정확하게 3시 반에 끝납니다. 3시 45분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 끝난 가격이 역외, 왜? 국내장만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리 통화시장은 해외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거래됩니다. 우리가 잘 때 거래가 됩니다. 새벽에 끝난 역외 시장에서 환율이 10원 빠졌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1444원까지 올라갔다가 1400원까지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반등이 1430원까지 금요일 반등을 줬습니다. 10원 빠졌습니다. 무슨 모습일까요, 여러분? 차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쌍봉 모습 그려가고 있죠. 이런 분위기의 내용들, 이런 흐름에서의 상황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어려워.
2번, 3번, 4번, 10번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교육시켜 드립니다. 이해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장착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 들어가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종목부터. 이게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보통 어렵게 제가 아는 척, 있어 보이는 척 하면 탑다운 방식으로 주식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는 여러분이 이제 주로 애용하시는 종목부터 찾고 그다음 시장으로 가는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도 쉽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시장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이런 시간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관련한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그 내용은 우리 이로운 앵커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개인 투자자분들 그냥 뭐 테마주 아니면 뭐 뉴스 보고 대충 사시지 않느냐고 하셨을 때 저 엄청 뜨끔했거든요. 제가 바로 그런 주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김대중 대표님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요거 생방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 가지 또 질문을 드렸는데 과거 20년 동안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하신 그 베테랑 그 근무 경력을 빗대어서 다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그냥 끙끙 앓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20여 년 동안 증권회사 다니면서 1조 2천억 원의 펀드를 운용해 보신 그런 전문가에게 한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맡겨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기회에 이제 한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 꼭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또 히든 종목도 저희 방송 중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 히든 종목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거 이제 딱 담아가셔가지고 여러분 포트폴리오 예쁘게 다시 한번 꾸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히든 종목명만 가져가시면 뭐합니까? 언제 들어가서 언제 딱 이렇게 상승 딱 맛을 보고 나오는 그게 중요한데 그 타점이 조금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그 정보까지 다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QR코드 지금 보이시잖아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휴대폰 기본 카메라 딱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여러분 영어 링크가 뜰 겁니다. 그거 클릭하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나 요거 잘 인식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팍스경제TV 김대중 대표라고 오픈 채팅방 그 검색하시는 곳에다가 검색만 해주셔도 아마 저희 노란톡방 뜨실 겁니다. 요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요것도 번거로운데 싶으신 분들은 샵 3989 그리고 요 김대중 요렇게 본문에만 써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말씀 안 드렸네요. 저희 참여 코드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참여 코드 1234 네 자리 입력해 주시면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주말에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장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할 텐데 대표님, 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되게 빠삭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음 주에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제 주변에 이 종목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간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 됐고 지금 뭐 미국 시장도 이제 오르면서 조금 마감을 했잖아요. 나스닥이라든지. 그래서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한번 이 시점에 이렇게 공략을 한번 해봐도 될까? 간단하게 한번 예측만 살짝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학개미라고들 많이 하시죠. 해외 주식에 네, 투자하고 맞아요. 계신 분들. 이분들은 주가는 한 30% 정도 빠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환차익으로 15%에서 20%를 벌고 있습니다. 오. 연초에 들어갔던 서학 이제 해외 투자를 하신 분들이 1,200원 수준에서 주식을 사셨거든요. 맞아. 외화 환전 되어서 지금 1,440원입니다. 그러면 주가로 30% 손실이 난 것을
현재 시점에서 환율로 커버링 됐거든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이 관점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 이미 가격적인 수익률 측면에 상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가격은 바닥에 들어왔지만 네네. 앞서 환율 말씀드렸죠. 환율의 상황에서 지금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앞으로 벌고 뒤로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는 측면으로의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관망을 하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제 친구들한테 꼭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강의도 또 알차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앞서 이로운 앵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시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전반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제 귀에 콕 박히는 한 말이 있었습니다. 상승 맛 오래됐다. 저는 보통 수익을 얘기합니다. 시장의 수익을 얘기하고 뭐 긍정적 시그널 뭐 이런 그냥 일반화된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상승 맛, 상승 맛을 내가 언제 봤지? 돌이켜 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승 맛이란 맛 이번 다음 주에 충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황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다음 주 시장 상황 예측해보고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그럼 다음 주에 상승 맛을 어떤 종목으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상황에 대한 이슈와 테마 점검입니다.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긍정의 시그널로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회색이지만 이게 붉은색으로 변해가는 상황입니다. 유럽이 금리 인상을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할 것입니다. 유럽의 금리 인상 참 오랜만에 봤던 겁니다. 물론 최근에 7월, 9월에 금리 인상이 있었지만 유럽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최근 10몇 년 동안 유지해왔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주식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지난 9월에 유럽이 0.75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올린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입니다. 이때 유럽 금리 인상하면서 미국 시장 3일 연속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면서 주가 하락하긴 했으나 유럽의 금리 인상이 시장의 악재로만으로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위원 발언. 제가 회색으로도 연준 위원 발언을 이렇게 회색으로 해놨습니다. 원래는 파란색으로 해놔야 되겠지만 제 예상으로의 상황은 시장의 악재는 어떤 분위기의 변화에서 호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까지 악재였는데 눈 뜨고 보니 자고 나서 보니 호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분위기가 연준 위원 발언 이번 주에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수요일까지 나올 겁니다. FOMC가 11월 3일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FOMC에서는 FOMC 회의 일주일 전부터는 엠바고입니다. 금리 관련해서 코멘트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월, 화까지는 이러한 메시지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에 금요일 날 긍정의 메시지 나왔죠. 긍정 나왔다 부정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진이 있습니다. 그럼 월, 화에 또 긍정의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멘트 끝. 엠바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긍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3년임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통상에 우리가 신정부라고 하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어떤 압박을 할까요? 당근을 줄까요? 보통 당근을 줍니다. 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이벤트를 열어주죠.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출범하면서 중국 경기 우리나라 연관도가 높기 때문에 긍정의 시그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다음 주 상황에서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 내재되어 있는 재료들이 호재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흐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히든 종목과 업종 분석을 해드리면서 반도체를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반도체는 국내 전체 수출의 50% 정도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상장기업 2,400개 상장기업이 매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한 30% 차지합니다. 150조 정도가 전체 상장기업이 연간 단위로 버는 영업이익이거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60억을 봅니다. 두 회사만 보더라도.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근간이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이 120개가 됩니다. 전기전자는 100개 정도 됩니다. LCD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자동차는 110개 됩니다. 가장 많은 종목군이 집합되어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입니다. 250개, 300개 정도입니다. 코스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가려면 반도체가 가야 됩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높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가져가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주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 내에서 선도 종목이다. 대장주이다. 이 종목이 어떻게 가격 진행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이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가벼운 종목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SK 하이닉스 주가를 판단해서 흐름을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그대로의 차트입니다. SK 하이닉스 지난주에 8만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조정의 자리에 들어왔다. 조정의 자리를 이번 주 주간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조정의 각도를 판단해서 저점을 활용한 매수로 진행해보자. 향후 전망은 조정 이후에 상승한다. 이런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수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지난주 자료를 그대로 우측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이 자료는 제가 전일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시점이 여기였죠. 조정 내려왔습니다. 이제 흐름에서의 분위기가 월요일장 올라가겠죠. 미국 시장도 좀 올랐고요. 긍정의 시그널, 시장 분위기 바뀌는 내용에서의 흐름입니다. 지금 여러분 딱 보시면 어떤 그림입니까? 제가 시장의 바닥점을 찍는 전환 포인트에서의 그림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급락, 급등, 완만, 턴. 바닥 전환, 추세 전환,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는 주가 상황에서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회된 숄더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모든 패턴에서의 주가가 이러한 형태입니다. 약간 변형돼서 옆으로 눕거나 기울기가 다르거나 각도가 약간은 달리해서 상황이 나타나겠지만 꼭 이러한 형태로의 진행이 됩니다. 왜일까요? 누구 정해서 국제 표준 모델로 이 형태로 바닥을 무조건 찍자 이렇게 정했을까? 아닙니다. 시장은 심리라고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는 심리입니다.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고 내가 사고 나면 주가가 빠지는 것이 왜일까요? 심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는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항상 바닥에서 흔듭니다.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이걸 3번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못 버텨. 이제는 힘들어. 이제는 최악의 상황이야. 힘든 장이야. 팔고 났더니 올라가는 겁니다. 이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급락하고요. 급등합니다. 올라갈 것처럼. 그리고 빠집니다. 아직 앞에 저점 안 깼습니다. 엊그제 지난주에 10,000원이었는데 지금 1,500원이야. 500원이라도 더 높게 팔자. 10,000원도 깨질 수 있어. 팔고 났더니 13,000원, 15,000원, 20,000원 가는 겁니다. 심리로. 지난번 하락을 생각하니까. 역회된 숄더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듭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척 이런 형태로 흔들면서 내 주식을 팔게끔 만드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러한 형태로 바닥점을 찍어가는 모습을 대부분 종목들이 보여지는데요. SK 하이닉스 정확한 역회된 숄더형과 급락급등 완만턴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죠. 바닥 찍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상황에서 반도체가 다시 움직일 겁니다. 왜? 지수가 가려면 소형주 개별주 가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가 먼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발주들이 쫓아가야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3종목을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내용에서의 실적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DB하이텍 2천억, 4천억, 8천억. 최근 3개년 동안 영업이익 2배씩의 증가 현상 보여주고 있다. 제주반도체 올해 1분기, 2분기의 실적이 이미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실적 개선이 되면서 반도체 업종 내에서 시장이 안 좋지만 경기가 안 좋지만 장사 잘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통진세미콘 반도체 소재 부분 기업이고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주가 조정받았지만 핵심 기술을 발판으로 해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때 다시 매출이 늘어나는 이러한 턴어라운드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주가 흐름 역회된 숄더형의 변형형으로 지금 그려가고 있다. 대부분의 형태.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조금 흐름이 정체되어 있죠. 왜?
요 모습에서 여기서 투터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요 그림을. 요 그림에서 형태는 1등주는 아닌데 2등주인데 2등주이지만 이 두 번째 상승에서 상승폭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수익률이 여기서 난다는 거죠. 여기서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지금 시점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이번 주 조정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들어갈 만한 타점이 나왔던 것입니다. 다음 주 아까 이로운 앵커가 얘기했죠. 좋은 맛, 상승 맛 볼 수 있는 종목들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흐름, 전망,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래 방향을 보고 전체 흐름을 봐서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는 장중에 변동성 매매, 단기 매매, 데이 트레이딩 하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오늘 시간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 짧게 우리가 노란톡방 그래 변동성 매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해 준다고 하니 들어가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도 한번 확인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설명 듣고 와서 나머지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생방송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 여러분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50분까지 꼭 본방 사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여러분 요거 가져가실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요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옆에 휴대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냥 화면에다가 QR 코드 카메라로 샥 인식만 하셔도 여러분 아마 영어 링크가 뜰 겁니다. 그거 클릭하시고요. 1234 참여 코드 1234를 꼭 적어 주셔야지만 여러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게 조금 잘 인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오픈 채팅방에 팍스경제TV 김대준 대표라고만 적어 주셔도 아마 저희 방에 뿅 하고 나타날 거니까요. 여러분 거기도 여러분 1234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추천해 준 종목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셨기 때문에 여기 톡방에 있는 분들께서도 이번 히든 종목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차차 히든 종목도 우리 대표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과 형태, 성향들은 다 다르십니다. 하이닉스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나는 하이닉스 무거워. 그 정도 종목은. 나는 좀 장중에 막 올라가. 나는 리스크 앤 테이크,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로의 매매를 해보는 게 나 투자 성향하고 맞는 것 같아. 10%, 20%, 손실도 10%, 20% 열어놓고 매매하는 거 나는 선호해.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하이닉스 좋은 거 알겠지만 그거 언제 올라가겠어? 3, 40%.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변동성 매매는 어떻게 하고 단기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현업에서 프랍데스크라고 하죠. 증권사에서는 파생 운용 본부가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운용하는 이 프랍딜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식 매매 막 하면서 뭐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런 이제 데스크가 프랍데스크라고 해서 파생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의 매매 그 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팀장으로도 근무하면서 변동성 매매 그들은 굉장히 초단기 매매를 합니다. 스캘핑이라고 하죠. 오버나잇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흐름과 내용을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팀원들을 운용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돈을 벌었는지 그 형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향 분류, 내용 분류는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원론의 내용들은 여러분 복귀하시고 다음 방송 모니터링하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것도 싫다. 그러면 이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론의 내용보다는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 종목을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그 분위기를 잡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다음 주 시장에서 이 변동성을 이용한 변동성 매매 종목을 타점을 잡는, 흐름을 잡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종목 양지사입니다. 신고가이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무섭습니다. 나는 못 삽니다. 하지만 바라보기는 합니다. 이런 종목을 살 때 어떻게 사시냐면요. 주가는 항상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패턴을 읽어보면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확인이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상승과 하락의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상승 시에 주가가 매집을 하고요. 이때 매집을 하고요. 그리고 상승 시에 주가가 이 음봉에서 매집을 한 내용을 매도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아낸 이 종목의 비밀은 뭐냐면 최근 주가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주가가 움직였던 주기보다도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텀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적인 내용은 주가가 움직이면서 단기 고점을 찍을 때, 그러니까 이 음봉의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이 있죠. 대량의 거래가 발생합니다. 항상 대량의 거래는 이 단기 음봉에서 만들어집니다. 고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력이 이 종목을 운용할 때 어떻게 할까요? 올리면서 주식을 사고 단기 고점에서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주가를 빼고 또 올리면서 주식을 사고 단기 고점에서 주식을 팝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물량을 다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올리면서 사서 고점에서 털어내고 올리면서 사고 고점에 털어내고 이 과정 반복입니다. 주기가 짧아집니다. 한 번에 슈팅이 나옵니다. 여기서 슈팅이 나옵니다. 마지막 슈팅 구간입니다. 주기가 짧아집니다. 주가를 항상 움직일 때 마지막 자리에서 슈팅이 나오죠. 그러면 이 종목을 접근할 때 지금 현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아직 고점 아닙니다. 왜? 음봉의 상황에서 대량의 거래가 발생 안 했죠. 이 상황과 비교해 볼 때 고점 아닙니다. 마지막 털어내기 과정에서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초에 노려볼 수 있겠죠. 이 흐름. 두 번째, 이 종목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양지사와는 좀 다릅니다. 이 종목은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자세히 보시면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양지사와 좀 다릅니다. 양봉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대량 거래는 올라가면서만 거래가 됩니다. 특이하게. 왜 그러지? 아까는 대량 거래는 음봉에서만 거래가 됐는데 매집하고 팔고 했는데 이 종목은 계속 매집을 해 나가고 있죠.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상승 N자 패턴입니다. 이게 상승 패턴이거든요. 상승 N자 패턴의 기본은 뭐냐면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이 이번 조정에서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저점에서 이 지난 상승의 고점을 안 깬다는 겁니다. 추세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패턴을 보면 지난 상승에서 고점이죠. 이번 조정에서 이 고점 라인을 안 깼습니다. 딱 여기가 저점 자리죠.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이죠. 이번 하락에서 조정에서 안 깹니다. 이게 깨면 추세가 깨지는 겁니다. 안 깹니다. 여기서 리바운딩이 나오겠죠. 그럼 이 종목은 어떤 고점의 형태를 그려가느냐. 주가 일정 부분 올라가서 오랫동안 옆으로 눕습니다. 이때 주식을 팔아냅니다. 세력들은. 그러면 이 종목은 현 시점에서 요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 부근 가격대에서 물량을 사서 끌고 가서 흔들 때 나누어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변동성 매매는 이러한 형태로의 진행을 하는 매매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변동성 매매뿐만 아니고 시장 정리, 상황, 분위기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제가 많은 경험을 했던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시간이 짧았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주, 중 동안에 함께 하시면 좋은 에너지 받아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그리고 양지사 한국정보통신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요거에 대한 타점 여러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1234 참여 코드 입력을 하셔야지만 요거에 대한 정확한 타점 또 이렇게 보시는 눈도 키워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